일단은 이렇게 좀 볼게요. 우리 입지에 관한 것은 이제 주거 입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 입지, 공업 입지, 그리고 농업 입지.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농업 입지가 먼저입니다. 먼저인데 대부분 교재들이 이걸 마지막에 좀 다루길래 지대로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 놓은 거고. 이 주거 입지, 상업, 공업, 농업 중에서 출제 가장 많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그나마 출제가 좀 많이 됩니다. 상업 입지하고 공업 입지. 여전히 뭐 다크호스죠. 그러면 이제 이 주거 입지는 결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결론만. 그래서 오늘 뭐 그래프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결론만. 그다음에 농업 입지는 기초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대 이론이 있죠. 지대 이론의 기초 역할을 해요. 입지 이론의 기초 역할. 그래서 농업 입지는 뭐 현대 지대 이론의 어떤 그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언급하게 됩니다. TNA라는 학자 대표적인 그 이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거 좀 다루고 오늘 강의가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다루되 오늘 여기 TNA 이론까지 하면 오늘 진도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주거 입지 한번 들어갈 건데요. 주거 입지는 사실 그 우리 주택의 여가 과정을 통해서 그 메커니즘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게 좀 많이 나와요. 그게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주거 입지에 관한 이론이 있긴 있는데 결론만 출제돼요. 결론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건데 절대 뭐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도록 합니다. 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대답. 자, 그래서 결론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거 입지. 자, 어느 곳에 주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때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일 이제 관심사가 집값이 얼마냐?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이거 아닌가요? 근데 자, 이건 기본 전제로 합니다. 핵시설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쾌적성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고려하는 게 주거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거비가 저렴한 곳을 찾아가다 보면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강원도 동막골이에요. 그럼 거기서 출근하려면 어때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교통비 생각하게 됩니다. 교통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그게 지대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어요. 그게. 그래서 자, 주거 입지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걸 전제로 하고 다른 비용 말고 자, 첫 번째 총 주거 비용. 집값. 그다음 총 교통 비용. 보통 교재들이 총이라는 말을 좀 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총자를 좀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재의 우측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은요. 기본수에 없었죠. 여러분 기본수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중에 있는 대부분 수험서가 이걸 다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출제자들이 널리 쓰이고 있구나 해서 출제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좀 그려서 설명해 드릴 건데 결론만 기억하면 돼요. 알았죠? 네, 결론만. 자, 여러분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할 때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좀 따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외곽에서 도심 이전은 다루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출발점을 정할 수가 없어. 어디서부터 출발할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뭐 직장이 있는 곳, 그렇죠? 이런 도심,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면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다루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느꼈다시피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면 총 주거비용은 감소하겠죠. 대신 교통비용은 증가한단 말이죠. 그럼 어디 살아야 돼? 대답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때는 추가적 비용 개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 비용 개념을 좀 말씀드릴 텐데 그 단어는 배가 아니에요.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도심 한복판 뭐 제곱미터당 가격이 뭐 100 이렇게 합시다. 100만 원일 수도 있고 100억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100원일 수도 있고. 자, 도심 쪽에서 외곽으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10km 한 10km 이동했어요. 그랬더니 제곱미터 가격이 60 이렇게 줄더라는 거예요. 더 이제 외곽으로 이동해 봅니다. 그랬더니 40 이렇게 줄더라는 거예요. 더 외곽으로 이동했더니 30 이렇게 줄더라는 거예요. 적지 마세요. 또 다 적고 있어요? 응? 적지 마요. 뭐 요 숫자 나오겠어 설마 시험에?
그건 아니고. 근데 자 봐요. 이렇게 40 줄었죠? 여기는 20 줄었고. 지금 요건 예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자, 외곽으로 할수록 주거비가 하락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특징이 도심 쪽이 훨씬 더 변화가 커. 여러분 도심 한복판에서 10km 움직이는 거하고 저 한간 외곽에서 더 10km 외곽으로 가는 거하고는 주거비 차이가 도심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도심에서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주거비가 많이 하락합니다. 딱 집값이. 근데 저 한가운 곳은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런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감소하긴 하는데 도심하고 외곽이 좀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널 하우싱 코스트라 하는데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한계 주거비용 이렇게 이제 하고요. 부가 마이너스. 그래서 뭐 영어로는 마지널 하우싱 코스트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감소분. 자, 정의 이렇게 해요. 한계 주거비용이란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 시 유발되는 단위거리당 주거비용 감소분이에요. 단위거리당. 그럼 여기 한계가 추가적인 뜻이 추가적.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마지널 이렇게 해요. 한계란 말이 많이 등장해요. 그죠? 네. 여러분 한계란 말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어적 표현으로 하면 끝자락 뭐 그게 한계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영어 마지널을 이렇게 번역을 저렇게 한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물건 팔 때 마진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뭐예요? 마진이? 이윤을 말할 때 그때 써요.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100원에 떼어왔는데 이걸 120원에 팔게 되면 마진이 20원 생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100원에 그 위에 추가로 더하는 금액 20원 그걸 마진이에요. 마진. 그러니까 그것을 이윤이라고 번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그런 의미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추가적 비용. 봐요. 예를 들어서 10km 움직일 때마다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 understand?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교통비. 도심 한복판은 교통비가 거의 들지 않죠. 근데 이제 외곽으로 이동할 때 여러분 이제 생각해봐요. 사실 뭐 기름값 10km 움직이는데 기름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하루 기름값은 그렇게 안 되지만 뭐 한 달, 1년 우리 임대차 계약 주택 같은 게 2년 이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따지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단위를 어떻게 할까? 이게 참 고민이네. 일단 여기가 한 4 이렇게 증가한다. 4만 원 해도 좋고 400원 해도 좋습니다. 네. 이제 외곽으로 이동합니다. 외곽으로. 그러면 이제 증가하는 게 얼마나 할까? 7 이렇게 7. 그 다음에 9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교통비리 증가하죠? 4만큼 증가했고 여기는 얼마만큼? 3만큼. 여기는 2만큼 이렇게 증가했죠. 이걸 뭐라 하냐면 한계 교통비용이라고 그래요. 한계 교통비용. 이건 증가분입니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 시 단위거리당 유발되는 교통비용 증가분. 이걸 봤더니 이건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해요. 마지널 커뮤니티 코스트 이렇게 해요. 근데 부호를 지금 플러스로 해놨죠. 그러니까 한계가 뭐예요? 추가적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걸 움직이더라도 도심 쪽은 교통체증이 심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값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체에 대해서 시간, 그것도 비용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도심 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에 진입한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1시간이면 갈 거리 그 거리인데 막히게 되면 막 1시간 반, 2시간 막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심 쪽이 훨씬 더 이렇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림을 그릴 건데요. 표정이 좀 어두워졌죠? 벌써 넘기고 싶었던 거예요? 자, 보기 싫어서 넘겨버리네. 자, 이거.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마지널 하우싱 코스트 이건 마이너스 값이고 마지널 컴퓨팅 코스트 이것은 플러스 값인데 자 봅니다. 원래 마이너스 높이 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을 여기다 표시를 한다면 아래에다 표시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한 교통비용 부가 플러스죠. 그럼 둘을 비교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록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지만 플러스 0에다 표시하고 마이너스 높이를 나타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계 주거비용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이게 한계
주거비용 그래프인데 마이너스입니다. 높이는 마이너스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한계 교통비용은요, 사실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도심 쪽이 좀 더 드는 건 맞는데 거의 수평이 가까워요. 한계 교통비용은. 그래서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보면 이게 이제 한계 교통비용인데, 교통비용 부가 플러스. 자,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마음이 지금 안 편하죠? 마음이 안 편한데 이 그래프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프 안 나와. 그래프를 시험에 출제할 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결론이 좀 필요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지금 보니까 벌써 안색이 지금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왔어요. 봐봐, 이 다크서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만나는 점, 여기가 이제 최적 주거 입지가 되게 되는데 왜 이런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도심 쪽에서 외곽으로 10km 움직였을 때 비용 변화를 보겠습니다. 주거비 감소분, 요건 교통비 증가분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이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한 6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증가분이죠. 이거 감소분인 거. 다시 한번. 도심 쪽에서 외곽을 이동했더니 주거비용 감소분은 100만 원이고 10km 움직일 때마다. 근데 여기는 교통비는 60만 원이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주거비 감소 효과가 더 크죠. 그럼 40만 원만큼 이익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점에서는 외곽으로 계속 가려고 그래요. 그때는 더 이익이니까. 오케이? 근데 이건 어때? 이제 외곽 쪽에서 더 외곽으로 이제 이동하는 경우.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뭐 주거비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만 원이다. 그러면 교통비가 증가분이 플러스 50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도심 쪽에서 외곽을 이동할 때 감소하는 주거비용보다 증가하는 교통비용이 더 크죠? 이때는 외곽으로 분리해. 잘못하면 강원도 동막까지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최적 주거 입지가 여기 되는데 이때가 비용이 가장 최소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거 입지를 할 때 다른 요건을 동일하도 했을 때 쾌적성 이런 것은 보장된다고 체합니다. 안 그러면 분석 못해요. 그래서 비용만 이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뭐 학군이 어쩌고 막 이런 거 따지면 이제 복잡해져.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 다른 조건을 뭐 하다로 보고 동일하다 보고 그렇지 않으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용을 총 주거비용하고 총 교통비용 그 자체를 가지고 분석을 못하니까 추가적 주거비용, 추가적 교통비용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주거비 변동이 교통비 변동폭보다 훨씬 커요. 마이너스 값이면서. 그래서 더 갚아라. 그래야지 이 이론이 성립합니다. 근데 현실에 맞아, 그게. 만약에 교통비용 그래프가 더 가파른 스타일이다. 변동폭이 더 크다. 그럼 이게 최저 주거입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심에 살거나 바퀴벌레처럼 아니 외곽에 살거나 그래야 돼요. 교차점 아무런 의미 없게 된다면. 그래서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 주거비용 변동폭이 크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더 가파르다. 그랬을 때 이 이론이 성립합니다. 여러분 한계 주거비용 그래프가 한계 교통비용 그래프보다 더 가파르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한계 주거비용 곡선이 한계 교통비용 곡선을 위로부터 아래로 통과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나 지금 이해했어요? 네. 아니면 한계 주거비용이 0이 되는 지점이 한계 교통비용이 0이 되는 지점보다 도심에 위치한다 라고 하면 한계 주거비용 그래프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가 돼요.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죠. 있고 이것만 기억합니다. 혹시 싶어서 노파심에 이게 아직 출제가 안 됐거든요. 아직 출제가 안 됐어. 다른 건 다 출제했는데 갈수록 시험이 어려워지니까 조금 더 대비를 해보는 거예요. 비탈길에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비탈길에 자동차 한번 그려봐요. 실은 관두고. 자, 연필로 표시해라 그랬죠? 색깔 함부로 칠하지 말아있어, 제가. 이학지. 그 색깔은 내 거야. 함부로 칠하지 마세요. 지금 연필로 하세요. 자, 이 자동차 두 대가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똑같이. 그럼 누가 죽어? 카팔라스 애가 죽어. 이것은 가벼운 교통사고. 알았죠? 반창고 붙이면 된다. 알았습니까? 네, 일단 한계 주거비용이 더 가파르다.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네, 그 정도만 여기서 건질 게 있어요. 더 필요 없습니다. 헷갈리니까. 혹시 뭐 지문이 나오면 그걸 생각하면서 답을 골라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건 됐고요. 자, 이제는 뭘 좀 해볼 거냐면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그림을 무시하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지불할 능력이 커지죠. 그럼 경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값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값은. 그러니까 자, 물건 봐봐요. 그 지불할 능력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 물건을 팔 때는 값이 더 오르기 힘들어. 근데 찾는 사람들이 그 능력이, 지불할 능력이 커지면 경쟁을 붙이잖아요. 그럼 값이 비싸질 수가 있다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심에 있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 전반적으로 200, 120, 80, 60 이렇게 증가할 수 있어요. 강남 같은 곳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외곽으로 이동해 봐요. 감소하는 폭이 훨씬 더 커졌죠? 감소하는 폭이 훨씬 더 커지죠?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주거비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자, 동일한 주거비를 들이고 예전처럼 동일한 주거 서비스를 쓸 수가 없다. 공간이 좁아져 이제 비싸져서. 그럼 나는 동일한 주거비를 들이고 예전처럼 동일한 주거 서비스 생활 공간을 갖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남 저기 좀 뭐 서울 수도권에 집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해요? 경기 지역 외곽으로 이동하죠?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걸 설명해 볼게요. 이 그림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이론이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결론만 알면 되는데. 자,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높이가 마이너스 100이 아니라 마이너스 200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이게 상방으로 이동하게 돼요. 한기 주거비용 그래프가 상방으로. 이렇게. 그러면 교차점 이쪽으로 바뀌죠?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가? 외곽으로 이동하나요? 외곽이죠. 그럴싸하죠? 아,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외곽으로 이동하면 이마트, 홈플러스는 어디로 가요? 외곽으로 갑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상권 그러면 실질적인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인데 그런 상권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당 아래 분당 생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겁니다,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교통체계 개선된다. 여러분, 교통체계 개선되면 막 그냥 원래는 왕복 4차선인데 왕복 10차선 이렇게 되면 어때요? 교통흐름이 원활해지죠? 그럼 상대적으로 체증이 줄으니까 교통비 절감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셨죠? 시간도 절약되고. 그러면 한기 교통비용이 그때는 자, 교통체계 개선된다. 교통체계 개선 이런 표현을 쓰거나 교통비 절감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교통이 개선되면 교통비도 절약돼요. 시간 비용도 줄고. 그러면 한기 교통비용 그래프가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아래로. 그럼 만나는 점 위쪽으로 또 바뀌죠? 또 어디로 가요? 외곽이 지난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향상되거나 교통체계 개선되면 주거 입지는 어디로 간다? 외곽으로 간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외곽 이전. 이게 이제 중요한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아마 양가로 3번인가가 결론일 거예요. 보이세요? 양가로 3번인가요? 한 줄 나와 있는 거 한 줄. 양가로 3번 별빛입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소득수준이 향상되거나 교통체계 개선되면 주거 입지는 어디로 간다? 외곽 이전. 이 외곽 이전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가끔 이런 표현도 써요. 교외화가 진전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런 표현도 한번 좀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교외화가 진전된다. 교회로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아, 그거 철치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알았습니까? 네, 교회. 그럼 이건 어때요? 교통체계 개선, 교통비 절감이 아니라 교통체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소득 수준은 높아졌다가 쉽게 줄진 않아요. 그러나 교통체계 개선됐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체증이 또 심화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또 어떻게 되냐면 도심 이전 효과가 있어요.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그때 교통비가 많이 드는 거하고 똑같거든.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차를 타가지고 도착했는데 봤더니 퇴근 시간이야. 이제 놀랍지도 않죠? 그런 사례는? 그러면 봐요. 교통체증이 심하다. 그럼 어때요? 도시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때는.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을 감수하고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교재에 양갈 4번인가 보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소득 수준이 향상 이렇게 일어났는데 교통체계 개선이 아니라 반대로 교통비 증가하게 되면 반대작용이 일어나겠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효과가 크냐? 소득 증가 효과가 더 크면 외곽으로 가고요. 교통체증 심화, 교통비 상승이 더 크면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상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론. 다음 주 물어볼 겁니다. 다음 주 또 나와 이게. 이 결론을 계속 써먹거든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전반적으로 계속 사용해왔던 결론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자, 도심적에서 주거가 외곽으로 이전하는 원인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개 소도수이 향상되거나 교통체계 개선돼서 교통비 절감될 가능성이 있으면 외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맞습니까? 그걸 이제 이론으로 설명했을 뿐이에요. 이론으로.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주거비용 변동폭이 더 크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네, 가파로서 주거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